명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56페이지입니다. 자, 56페이지고요. 자, 명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문장만이 아니라 식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했다가 감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식까지도 써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좀 보시면 문장이나 식이라 이렇게 강조했죠. 자, 그러면 명제가 아닌 경우, 문제인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는 명제는 맞죠? 명확하죠? 게다가 참인 거예요. 3은 5의 약수이다. 거짓이죠? 근데 이건 명제는 맞아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그건 무조건 명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명제에는 참인 명제랑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거짓인 명제도 명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제가 있고 명제 아닌 문장 또는 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뒤에 나오지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읍시다. 서울이나 인천은 가깝다. 이 가깝다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어서 명제는 아니다. 그리고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방정식도 명제가 안 돼요. 그래서 x가 이 방정식 2x = 8이었는데 x가 4면 참이죠. 근데 x가 1이면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세모인 상태,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인 거, 그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사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가깝다 이거는요 명제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의문문 감탄문도 명제가 아니에요. 의문문 감탄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명제의 부정이 나왔는데, 이건 부정을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할까요? 6은 짝수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거의 부정은 6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잠깐 다시 들어보면 6은 짝수다, 그럼 6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낫만 붙이면 된다. 이거 물결이 아니라 낫이야. 낫이라고 발음한다. 낫이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건 볼게요. 조건은 명제랑 대응되는 건데요. 반대는 아니고 대응되는 건데요. 문장 또는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고 거짓이 될 때 그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볼게요. 3은 호수다. 3은 호수 참이죠?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건 명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명제예요. 근데 이제 조건에서 보면 변수를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 변수를 포함하고 x는 호수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참이고 x가 2일 때는 거짓이잖아요. 이것처럼 애매한 세모는요, 그건 명제가 되지 않고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3은 호수다 그랬잖아요. 2는 호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명제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 맞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기 전에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리고 진리집합에 대해 설명할게요. 진리집합은 예전에 개념원리에는 이렇게 진하게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쳐져 있네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제도에 되냐 전체 집합에 꼭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참이 되게 조건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P가 2에서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전체 집합에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3, 4, 5가 P의 진리집합이고요. Q는 집합이 뿔마 1이긴 한데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Q가 U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속하 있지 않죠. 그래서 Q는 1이 돼요. 그래서 Q가 안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필기를 하십시오.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자, 조건.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집합.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요거 뭐 밑줄 잠깐 거놓으세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조건의 부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그랬고, 변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어떤 경우에는 거짓인 그런 거가 바로 조건이라고 했어요. 아까 명제의 부정은 P라 그러면 납P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조건의 부정은 P라고 하면 납P 동일하게 조건의 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잠깐 보시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가 있는데 이거에 부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 4가지가 있어요. 부정이 4가지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이거는 둘이 같아요, 그냥. 네? 그리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예요. 그래서 이거는 P 합집합 Q고, 이거의 부정은 컴플리멘터리 들어가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이 교집합이 되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러다 보니 not P 그리고 not Q가 됩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6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 부정 5가지, 4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66페이지 가서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 4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58페이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멈추세요. 자, 그리고 필수 예제 01번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 소수는 호수다. 소수 중에서 소수가 뭐예요? 2를 제외하고는 다른 약수가 없는 거? 그게 소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 5 같은 경우 소수가 1, 2, 1, 3, 1, 5. 1과, 아까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약수가 없는 게 바로 소수예요. 그래서 이거 2, 3, 5가 다 소수고요. 6 같은 거 볼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6 같은 건 소수가 1, 2, 3, 6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수가 6개예요. 근데 거듭제곱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9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예요. 약수가. 그래서 소수는 2, 3, 5 이렇게 되는 게 소수고요. 소수는 다 호수다? 아니에요. 2는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다.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를 하시려면 화면을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별로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자, 필수 예제 0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진리집합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진리집합을 만듭니다. 자, 60페이지 명제 설명하겠습니다. 명제는 P면 Q다라는 거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P에 해당되는 거는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Q에 해당되는 거는 결론이라고 해요. P면 Q다에서 걔가 참이 되려면 P의 그 가정을 집합으로 표시했었을 때 그 집합이 Q에 포함되어지면 이 명제는 참이 명제가 돼요. 다 참은 아니라는 거죠.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잠깐 들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삼각형 이 P 가정에 대해서 집합을 표시해요. 정삼각형 제가 집합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삼각형이다. 삼각형에는 정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둔각삼각형도 있죠. 이렇게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얘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 명제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한다.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럼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밑에 잠깐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요. 자, P가 2인데요. Q가 마이너스는 2예요. P는 Q다? 이거는 참이 명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명제 요거 잠깐 다시 볼게요. P면 Q에서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P에 Q에 포함이 되면 명제 P면 Q다는 참이지만 P가 Q에 포함이 안 되면 P면 Q다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요 내용을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게 발레라고 해요. 발레.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명제 P이면 Q다가 참에서 P이면 Q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발레는 뭐냐면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게 명제인 참이 상태에서 이 P가 삐져나온 거예요. P가 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요 부분 있죠? 그걸 발레라고 해요. 그래서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발레라고 한다. 근데 예전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발레라고 얘기했네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되셨죠? 자, 그리고 필수예제 02번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03번 풀어보세요. 03번은 제가 한번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꼭 집합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얘가 P인데요. 잠깐 내릴게요. 얘가 P인데 집합으로 3의 양의 배수 3, 6, 9, 12, 점점점 이렇게 되고요. 6의 양의 배수요. 6, 12, 18,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집합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짓이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3번 해볼게요. XY가 무리수면 XY가 무리수인 건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XY가 순서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루트 2, 루트 3 되게 많은 게죠. 무리수인 경우는요. 그러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루트 2, 루트 3 똑같은 걸 구하고요. 그리고 루트 2, 1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X는 루트이고 그리고 잠깐 보기 싫으니까 화이트로 지워드릴게요. X는 루트이고 그리고 Y는 1이에요. 그 루트 2 더하기 1은 뭐예요? 여전히 무리수죠. 근데 얘는 XY가 둘 다 무리수라고 그랬잖아. 이 컴마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게 얘가 이거에 얘에 포함이 되니까 참이 명제겠네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반대되는 거를 한번 따져봐요. 이게 보면 루트 2랑 루트 3이 무리수이면 이 조건을 동일하게 보고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가 맞죠? 무리수. 그리고 요것도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가 맞아요. 근데 루트 2 플러스 1은요. 이건 무리수가 맞는데요. 루트 2 플러스 1은 둘 다 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집합은 이쪽 가정에는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에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요. 이쪽에 집합이. 근데 여기는 뭐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무리수인가요? 이건 무리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게 있고요. 얘는 있는데 얘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건 거짓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이게 x, 이게 y. 둘 다 만족하죠? 근데 여기서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무리수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이쪽에는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요.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두 개로 나오는데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이건 여기는 없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아까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게 x, y인데 이건 무리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둘 다 무리수여야 되는데 루트 2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 해당사항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건 얘고 여기에 존재하는 얘고 가운데 존재하는 얘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제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발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명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참인 상황을 만들어요. not p가 q에 속하고요. 됐죠? 그래서 참인 상태를 만들고요. 참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삐져나가요. 이게 발레라고 했죠? 이게 발레. 그럼 뭐요? not P에는 속하지만 P의 여집합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찾으면 돼요. 이게 P가 있잖아요. P의 여집합에는 속하지만 Q에 속하지 않는 건 60이죠. 그래서 이게 60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세요. 됐습니다. 필수예제 공부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Q가 있고 P 여집합이 안쪽에 있고요. P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걸 이렇게 P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를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 맞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됐죠? 그리고 요거 등호 처리하는 거 등호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필수예제 06번 넘어가겠습니다.